블랙호크 준비 완료. 이륙허가 요청합니다.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 오후 3시 2대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로터를 돌리며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납고 안에서는 8명의 특수부 대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전술복, 최신형 방탄복, HK-416 소총으로 무장한 미 육군 특수전단 소속이었습니다. 허가합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 목표 지점은 벨라지오 호텔. 현재 테러범 약 30명이 호텔을 점거하고 100명 이상의 인지를 잡고 있습니다. 극우 테러 조직 소속으로 파악됩니다. 관제탑의 목소리가 헬멧 통신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목표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간부 석방입니다. 1시간마다 인질 1명씩 처형 중. 이미 3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신속한 진압이 필요합니다. 데이빗 최중령이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인 2세인 그는 미군 특수부대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내부의 열화상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합니다, 중령님. 부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테러범 신호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분 전에는 25개였는데 지금은 15개입니다. 연방수사국도 진입 안 했는데 말이죠. 4분인가? 아닙니다. 더 이상한 건 3층과 2층에서 민간인 신호 약 20개가 전술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부대처럼요. 최중령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민간인이 테러범을 상대로 반격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전기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지원 요청. 한국인 생존자. 3층 장악 완료. 테러범 24명 사살. 2층 교전 중. 잡음이 심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민간인들이 테러범 24명을 사살했다고? 최중령은 순간 의심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를 잘 알았습니다. 한국 남자라면 모두 군대를 다녀온다는 것을, 예비군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이 반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합니다. 적이 아니라 아군으로 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블랙호크가 이륙했습니다. 사막 위를 가로질러 라스베가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로터 소음이 귓전을 때렸고 창밖으로는 네바다의 황량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최중령이 물었습니다. 정보장교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답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테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인 오후 12시 30분경 3층에서 최초 반격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2시간 만에. 최중령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5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스베가스의 아침 햇살은 뜨거웠습니다. 강민주는 호텔 객실 창가에 서서 스트립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은 아침 햇빛에 빛을 잃었지만 거리는 벌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택시와 리무진이 오가고 관광객들이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준비됐어? 룸메이트인 황석현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후 9시까지 포럼 등록을 마쳐야 했습니다. 가자. 오늘 일정이 빡빡하니까. 두 사람은 평범한 출장자였습니다. 민주는 46살 중소방산업체 대표. 석현은 46살 그 회사의 영업이사.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UDTSAL 출신이라는 것. 민주는 상사 계급으로, 석현은 병장 계급으로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 15년이 지났지만 몸에 밴 훈련은 여전했습니다. 근데 형, 어제 경비 상태 봤어? 좀 허술하지 않았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석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느꼈어. 금속 탐지기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경비원 배치도 엉성하더라. 이 정도 규모 국제행사 치고는.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냐? 설마. 미국인데. 그냥 조심하자. 하지만 민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컨벤션 센터 3층 메인홀.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국인만 해도 4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기업인, 정부 관계자, 엔지니어, 무역업자. 다들 편안한 표정으로 기조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료집을 넘기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기조연설, 오후 분과 세션, 저녁 네트워킹. 평범한 출장 일정이었습니다. 옆자리 석현은 휴대폰으로 베트남 바이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후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연사가 등장했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경제의 미래에 대해.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연설이 시작된 지 약 2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탕탕탕. 홀 밖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라스베가스. 어딘가에서 쇼나 이벤트를 하는 중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연사도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그 소리는 실탄이었습니다. 소총 사격. 아마도 AK-47. 15년의 군 경력이 즉각 판단했습니다. 석현아. 민준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석현도 이미 알아챈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타타탕. 타타탕.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총성. 그리고 비명. 여성의 비명이었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사가 말을 멈추고 스태프를 쳐다봤습니다. 저게 진짜 총소리 아니야? 설마 여기가 어딘데? 화방. 홀 입구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니 발로 차였습니다. 그리고 3명의 남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검은 전술복, 얼굴을 가린 마스크, 손에는 AK-47 소총. 그들은 입구를 장악하고 총구를 사람들에게 겨눴습니다. 모두 엎드려. 지금 당장. 움직이면 죽는다. 테러범이었습니다. 타타탕. 천장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귀청을 찢는 총성.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폭발하는 비명들. 으악.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자료집이 흩날렸습니다. 무대 위에 연사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손은 머리 뒤로. 휴대폰 전부 바닥에 내려놔. 테러범들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테러범 3명, 모두 소총 무장, 입구 장악, 출구는 무대 뒤 피상구 하나. 창문 없음. 엄폐물 부족. 지금 움직이면 학살당합니다. 옆에 석현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대화했습니다. 기다리자. 기회를 봐야 한다. 복도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층, 2층, 3층. 건물 전체가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테러였습니다. 휴대폰. 빨리. 테러범 하나가 통로를 따라 걸으며 바닥에 놓인 휴대폰들을 걷어갔습니다. 민준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뒷주머니 깊숙이 숨겨둔 소형 나이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호신용으로 항상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테러범이 민준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그의 부츠를 팠습니다. 군용 전술화. 그리고 발목에 묻은 핏자국. 신선한 피였습니다. 이미 누군가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국적별로 분류한다. 명찰 확인. 테러범들이 명찰을 보며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을 따로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일어나. 저기 문 앞에 줄 서. 민준과 석현을 포함한 한국인 15명 정도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총구가 그들의 등을 따라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상황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경비원 시신 2구. 벽면에 총탄 자국. 그리고 복도 곳곳에 배치된 테러범들. 최소 8명이 보였습니다. 3층 회의실로. 움직여. 인질들은 줄지어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홀과 회의실에서도 인질들이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유럽인.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테러범들의 움직임, 무기 배치. 모든 것이 훈련받은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테러범이 아니라 준군사 조직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내부자가 있었다. 보안 시스템을 미리 파악했어. 민준의 추론은 정확했습니다. 민준이 속한 그룹은 3층 동쪽 회의실로 끌려갔습니다. 약 30명의 인질. 한국인 25명, 일본인 3명, 중국인 2명. 남성이 대부분이었고 여성은 4명뿐이었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제발. 한 중년 남성이 벽에 기대앉으며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포, 절망, 혼란.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회의실을 살폈습니다. 출구 하나,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음. 환기구는 너무 작음. 무기로 쓸만한 것. 소화기, 의자, 프로젝터, 케이블. 형, 어떻게 해야 해? 석현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야 해. 경찰이 포위할 거고 협상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다 죽어. 기회를 봐야 해.
민준의 말에 석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밖에서는 간헐적으로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소리. 테러범들끼리 통신하는 소리였습니다. 1층 로비 장악 완료. 2층 연회장 인질 50명 확보. 3층 전 구역 통제 중. 민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테러범들은 건물 전체를 장악한 것 같았습니다. 인질은 총 100명 이상. 테러범은 최소 30명 이상. 그리고 오후 12시가 되었을 때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러범들이 휴대용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극우 테러 조직으로 추정되는 무장단체가 호텔을 점거하고 100명 이상의 인질을 잡았습니다. 테러범들은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조직 간부 3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1시간마다 인질 1명을 처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시간마다 1명씩. 그럼 우리도. 안 돼. 안 돼.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공포에 빠지면 끝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냉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민간인이에요. 한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50대 초반의 건설회사 부장 박준혁이었습니다. 민간인이지만 우리는 훈련받았습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남성분들은 모두 군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렇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맞았습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모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UDTSAL 출신입니다. 상사 계급으로 전역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오후 1시 정각. 2층 연회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여성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통해 테러범들끼리 대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 명 처리. 다음은 60분 후. 회의실 안의 인질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몇몇은 울기 시작했고 한 남성은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석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 협상이 성공할지도 불확실했고 1시간 후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형, 우리 뭐라도 해야 하지 않아? 석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다들 군대 다녀오셨죠?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UDTSAL 출신입니다. 상사 전역.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주시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데? 걔네는 총 들고 있다고. 박 부장이 반박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1시간마다 1명씩. 계산해보세요. 25명이면 하루도 안 돼서 다 죽습니다. 민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박 부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총 쏴본 분들? 민준이 물었습니다. 1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K-2 소총, M-16, 심지어 K-1 기관 단총을 다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전투조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원조. 부상자 치료, 탄약 전달, 경계 유지. 민준의 지시는 명료했고 사람들은 마치 예비군 훈련장에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역할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2분 기회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테러범 한 명이 물병 몇 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움직였습니다. 단 3초. 민준은 테러범의 총을 낚아채고 동시에 목을 비틀었습니다. 경추탈구. 소리도 없이 테러범은 무너졌습니다. 석현이 재빨리 문을 잡았고 밖에 또 다른 테러범이 이상함을 눈치채기 전에 민준은 총구를 겨눴습니다. 타탕. 소음기가 없는 AK-47의 총성은 요란했지만 민준의 조준은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 테러범이 쓰러졌습니다. 지금입니다. 움직이세요. 민준의 외침에 한국인 남성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총을 집어들고 테러범의 조끼를 벗기고 탄창을 챙기고 마치 훈련받은 부대처럼 신속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3개 조로 나눕니다. 1조는 저와 함께 3층 장악, 2조는 계단 확보, 3조는 이방 사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답은 우렁찼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3층 폭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선두에서 소총을 겨눈 채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뒤에서 석형과 6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따랐습니다. 좌측 복도 클리어. 우측 회의실 문 잠김 확인. 선두에 선태훈이 수신호로 보고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회사 팀장이었지만 지금은 숙련된 정찰병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폭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테러범들이었습니다. 3번 구역 이상 없음. 인질들 조용해. 알았어. 1시간 후에 다시 확인해. 민주는 손을 들어 팀을 멈췄습니다. 모퉁이 너머에 테러범 최소 2명. 거리는 약 15m. 폭도는 좁고 엄폐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는 수신호로 지시했습니다. 석형과 태훈이 양쪽에 배치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후방 지원. 셋, 둘, 하나. 민준이 모퉁이를 돌아 나갔습니다. 동시에 석형과 태훈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세 자루의 총구가 일제히 테러범들을 향했습니다. 타탕, 타탕. 짧고 정확한 점사. 2명의 테러범이 쓰러졌습니다. 한 명은 즉사, 다른 한 명은 다리에 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확인 사격. 무기 회수. 민준이 다가가 쓰러진 테러범의 무기를 걷어찼습니다. 부상당한 테러범이 신음했습니다. 민준은 그의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백인 남성 30대 초반 목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있나? 민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테러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의 다리 총상 부위를 눌렀습니다. 으악. 몇 명이냐고 물었다. 가서 지옥이나 봐라. 테러범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간이 포박하고 회의실 구석에 남겨두었습니다. 무기 상황 보고. AK-47 두정 추가 확보. 탄창 8개. 권총 1정. 태훈이 보고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무장은 소총 4정, 권총 2정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3층을 완전히 장악해야 합니다. 민준의 지시에 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질이 있습니다. 석현이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약 15명의 인질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인과 중국인이었고 한국인도 5명 정도 보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구출하러 왔습니다. 민준의 말에 인질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총을 들고 있다니? 한국분 계십니까?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민준은 그중 남성 3에게 다가갔습니다.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총 다룰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3명의 남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민준은 테러범에게서 빼앗은 권총을 건넸습니다. 3명의 한국인이 총을 받아들자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에서 군인으로. 이제 그의 병력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회의실을 따라. 그리고 3번째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3층 중앙 복도. 넓은 공간에 테러범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전기로 통신하며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3번 구역에서 응답이 없어. 가서 확인해봐. 한 명이 복도를 따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팀 쪽으로. 민준은 팀원들에게 신호했습니다. 숨어라. 문 뒤 기둥 뒤 소화기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테러범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3m. 민준이 뛰쳐나갔습니다. 테러범의 총을 낚아채고 동시에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테러범이 신음하며 몸을 굽혔습니다. 민준은 그의 목덜미를 치며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났습니다. 중앙 복도의 나머지 테러범들이 알아챘습니다. 적이다. 쏴. 타타탕. 총알이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석형과 다른 팀원들도 엄폐했습니다. 반격. 민준이 외쳤습니다. 한국인들이 일제히 엄폐물 뒤에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10정의 총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좁은 폭도에서 총성은 퀴청을 찢었고 화약 연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테러범 1명이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2은 반대편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표착 상태였습니다.
우회합니다. 석현이 나를 따라와. 나머지는 화력 지원. 민주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폭도 옆 회의실로 들어가 반대편 문으로 나왔습니다. 테러범들의 측면으로 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석현이 뒤따랐습니다. 20초 후 민준과 석현은 테러범들의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테러범들은 여전히 정면에 한국인들과 교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준했습니다. 타탕, 타탕. 두 발. 두 명의 테러범이 쓰러졌습니다. 3층 중앙 폭도 확보. 민준이 외쳤습니다. 팀원들이 엄폐물에서 나와 합류했습니다. 무기 회수. 탄약 체크. 부상자는? 없습니다. 전원 무사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들은 쓰러진 테러범들에게서 무기와 탄약을 챙겼습니다. 이제 소총 6정, 권총 3정. 제법 싸울만한 무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3층 동쪽 구역. 대형 연회장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 3번 구역 응답 없음. 확인 필요. 잠깐만 이번 구역도 연락 안 돼. 뭔가 이상해. 인질들이 반격하는 건가? 민주는 문틈으로 안을 엿봤습니다. 테러범 5명. 그리고 인질 약 20명. 인질들은 무대 앞에 묶여 있었고 테러범들은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인질이 너무 많습니다. 석현이 속삭였습니다. 민준도 동의했습니다. 황기구는? 태훈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황기구가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석현이 황기구로 침투해서 내부 상황 파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석현은 의자를 가져와 천장 환기구를 열고 올라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무전기에서 석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치 도달. 테러범 5명 확인. 인질 20명. 인질들은 무대 좌측에 집중. 투척물 있습니까? 권총 한 정뿐입니다.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수류탄도 없고 섬광탄도 없었습니다. 석현이 천장에서 대기하십시오. 우리가 정면 돌입할 때 동시에 사격 지원. 알겠습니다. 민주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3층 마지막 작전입니다. 우리가 돌입하면 각자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고 쏘십시오. 인지를 절대 맞춰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카운트다운. 30초 후 동시 진입. 민준이 시계를 팠습니다. 30초. 20초. 10초.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5, 4, 3, 2, 1. 돌입. 민준이 문을 발로 차며 뛰어들었습니다. 팀원들이 뒤따랐습니다. 동시에 천장 환기구가 열리며 석현이 소화기를 던졌습니다. 화광. 하얀 분말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야가 차단되었습니다. 지금이다. 타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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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장이 총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의 총알이 테러범 한 명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태훈의 총알이 다른 한 명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석현은 공중에서 권총을 발사하며 세 번째를 쓰러뜨렸습니다. 나머지 2명의 테러범이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다른 한국인의 총에 쓰러졌고 마지막 한 명은 민준이 제압했습니다. 5초. 단 5초 만에 전투가 끝났습니다. 인질 확인. 부상자 확인. 민준이 외쳤습니다. 팀원들이 인질들에게 다가가 결박을 풀었습니다. 인질들은 울먹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행히 총에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3층 전 구역 장악 완료. 민준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계단을 지키던 2조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2조 수신. 축하합니다. 그런데 2층에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한국인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강합니다. 2층 합류. 민준은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10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사기는 높았습니다. 휴식 5분. 탄약 재정비. 그리고 2층으로 내려갑니다. 5분의 휴식 후 민준의 팀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하강했습니다. 계단을 지키던 2조 4명과 합류하여 이제 병력은 14명이었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총성이 들렸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남쪽 복도 쪽이었습니다. 조심하면서 접근합니다. 민준이 선두에 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자 또 다른 한국인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8명의 한국인 남성. 그들도 무장하고 있었고 테러범 둘과 교전 중이었습니다. 쏘지 마세요. 아군입니다. 민준이 외쳤습니다.
한국인 그룹의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대 중반, 이름은 최인수, IT 기업 본부장이었습니다. 당신들도 한국인입니까? 그렇습니다. 3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준의 말에 최인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합류하시죠.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민준의 팀이 즉시 화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추가된 화력의 테러범 둘은 빠르게 제압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최인수가 답했습니다. 저희도 비슷합니다. 오후 12시 40분쯤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2층 북쪽 구역은 장악했는데 남쪽 연회장에 테러범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인질도 그곳에 몰아넣었고요. 몇 명이나 됩니까? 테러범 약 10명. 인질은 40명 정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인 무장 그룹은 20이 넘는 명이었습니다. 작은 소대 규모였습니다. 우리 병력 합치면 충분합니다. 함께 2층을 장악합시다. 알겠습니다. 두 그룹이 합쳐졌습니다. 민준과 최인수가 공동으로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정면 공격은 위험합니다. 인질이 너무 많습니다. 우회 공격과 환기구 침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좋습니다. 작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석현과 최인수 팀의 2명이 환기구 침투조, 민준과 10명이 정면 견제조, 나머지 9명이 측면 우회조. 작전 개시는 10분 후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석현과 침투조 2명은 환기구를 통해 연회장 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준의 정면 견제조는 연회장 정문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측면 우회조는 옆 복도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침투조 위치 도달. 석현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우회조 위치 도달. 좋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 30초 후 동시 공격. 30, 29, 28. 민준의 손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10, 9, 8. 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총을 겨눴습니다. 3, 2, 1. 공격. 민준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천장에서 소화기가 떨어졌습니다. 화광. 하얀 분말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야가 차단되었습니다. 지금이다. 민준이 외쳤습니다. 한국인들이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정면, 측면, 천장. 세 방향에서 동시에. 타타탕, 타탕, 타타탕. 민준은 연기 속에서 테러범의 실루엣을 보고 쏘았습니다. 명중. 테러범이 쓰러졌습니다. 옆에서 태운도 사격했습니다. 또 한 명 쓰러졌습니다. 10명의 테러범 중 8명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둘은 인질을 붙잡고 방패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최인수가 정확하게 한 명의 머리를 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민준이 다리를 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전투 종료. 인질 확인. 부상자. 민준이 외쳤습니다. 다행히 인질 중 총에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2층 장악 완료. 민준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리콥터. 민준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2대의 블랙호크가 호텔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왔습니다. 민준의 말에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지원이 온 것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인 생존자분들, 저는 미 육군 특수전단 데이빗 최중령입니다. 지금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귀하의 위치와 병력 규모를 알려주십시오. 민준은 무전기를 틀었습니다. 여기는 2층 연회장입니다. 민간인 무장 그룹 병력 20명. 2층과 3층 장악 완료했습니다. 1층에 테러범 잔존 병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중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2개 층을 장악했다고요? 확인합니다. 병력 20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원 한국인 남성 예비역 출신입니다. 놀랍습니다. 테러범은 몇 명이나 제압하셨습니까? 사살 24명입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혹시 군 경력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UDTSAL 출신입니다. 상사 계급으로 전역했습니다. 특수전 출신이시군요. 최중령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존중의 톤이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작전을 수행하시죠. 지금 계단을 통해 하강하겠습니다. 2층 계단실에서 만나십시다. 알겠습니다. 민준은 무전기를 끊고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와 합류합니다. 함께 1층을 공략합니다. 17명이 민준을 따라 계단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미군 특수부대원 8명과 마주쳤습니다. 검은 전술복, 최신형 장비, 프로페셔널한 움직임. 데이빗 최중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초반 다부진 체격, 날카로운 눈빛. 최중령입니다. 당신이 리더시군요. 강민준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최중령은 민준 뒤에 한국인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옷은 피와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민간인이 이런 전과를 올리다니. 한국 남자들은 역시 다르군요. 최중령의 말에 한국인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자랑스러운 기색도 보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작전 브리핑하겠습니다. 최중령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건물 도면이 화면에 떴습니다. 1층은 로비, 카지노, 레스토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러범들은 로비에 집결해 있습니다. 인질 약 30명과 함께. 우리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면에 로비 내부가 보였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 중앙에 모여있는 인질들, 그리고 8명의 테러범. 그중 한 명은 특히 덩치가 크고 다른 테러범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자가 리더입니다. 마커스 레이놀즈. 전직 해병대 출신으로 극우 테러 조직의 인자입니다.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민주는 화면 속 마커스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전문적이었고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작전은 이렇습니다. 제 팀이 정면 로비로 진입합니다. 동시에 귀하의 팀은 측면 복도를 통해 우회합니다. 협공으로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측면 우회조를 막겠습니다. 좋습니다. 작전 개시는 5분 후입니다. 최중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끝냅시다. 함께 끝냅시다. 민준의 팀은 2층 서쪽 계단을 통해 1층 측면 복도로 진입했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카지노 구역으로 이어지는 통로였고 로비와는 유리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마십시오.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17명의 한국인이 고양이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석현이 선두에 섰고 태훈이 후미를 맡았습니다. 유리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테러범 8명, 인질 30명. 인질들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몇몇은 울고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은 긴장한 채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포위되었다는 것을.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회조 위치 도달. 대기 중. 민준이 무전기에 속삭였습니다. 최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면조도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 시작. 30초 후 동시 진입. 30, 29, 28. 민준은 팀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문 양쪽에 배치. 돌입 준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 9, 8.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유리문이 갑자기 안에서 열렸습니다. 누군가 뛰쳐나왔습니다. 한국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박준혁 부장. 처음 회의실에서 반격을 반대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층에서 부상자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총소리가 계속 들리자 겁에 질려 도망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인질이에요. 쏘지 마세요. 그의 비명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테러범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폭도에 숨어있던 한국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젠장. 민준이 욕을 삼켰습니다. 작전이 들켰습니다. 측면에 있다. 쏴. 테러범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총구가 일제히 복도 쪽을 향했습니다. 타타타탕. 총알이 유리문을 뚫고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엄폐. 응사. 민준이 외쳤습니다. 한국인들은 벽 뒤에서 반격했습니다. 총성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동시에 로비 정면 입구가 폭발했습니다. 섬광탄과 함께 최중령의 팀이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테러범들은 이미 경계 태세를 갖춘 상태였습니다. 기습이 아니라 정면 전투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총성 비명 연기. 인질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대리석 기둥을 맞추며 파편을 튀겼고 천장에 샹들리에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민주는 유리문 너머로 로비에 진입했습니다. 석현과 태훈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기둥 뒤로 숨으며 테러범들을 조준했습니다. 타탕. 민준의 총성. 테러범 한 명이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석현도 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최중령의 팀도 정면에서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테러범 8명 중 4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은 빠르게 인질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간 방패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커스가 한국인 여성을 붙잡고 총을 머리에 겨눴습니다.
쏘지 마. 쏘면 다 죽는다. 여성이 울부짖었습니다. 다른 테러범들도 각각 인지를 붙잡았습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최중령이 외쳤습니다. 총성이 멎었습니다. 로비는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여성의 흐느낌과 인질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커스는 비웃었습니다. 똑똑하군. 총 내려. 전부 다. 아니면 이 여자부터 죽는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의 실수 때문에 기습 기회를 놓쳤고 이제 테러범들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무기 내려놓아. 천천히. 마커스가 명령했습니다. 최중령이 망설였습니다. 무기를 내려놓는 것은 항복을 의미했습니다. 중령님 안 됩니다. 부하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인지를 쳐다봤습니다. 그 여성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내려놓는다. 최중령이 천천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팀원들도 따랐습니다. 민준도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리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숨겨둔 나이프가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이제 마커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환기구에서 뛰어내린 그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마커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커스는 놀라 총을 발사했지만 빗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마커스의 팔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뚝. 팔이 부러지는 소리. 마커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질 여성이 풀려났습니다. 지금이다. 민준이 외쳤습니다. 그는 나이프를 뽑아 가장 가까운 테러범에게 던졌습니다. 나이프는 정확히 목에 박혔습니다. 최중령도 재빨리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타타탕.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짧고 정확했습니다. 인질들이 모두 엎드린 상태였고 테러범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 5초. 4명의 테러범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마커스만 남았습니다. 그는 부러진 팔을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장에서 뛰어내린 그 사람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오랜만이야 민준아. 민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현우 형. 조현우. 민준의 UDTSAL 시절 선임이었습니다. 민준보다 5살 많았고 민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은밀한 작전 중 실종되었고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랐지? 나도 놀랐어. 내가 여기 있을 줄은. 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군 특수부대 일원이었습니다. 한국 특수전 경험을 인정받아 미군에 스카웃되었고 지금은 최중령의 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형. 살아있었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마무리하자. 현우가 마커스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최중령이 다가와 마커스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끝났다. 항복해라. 마커스는 피를 흘리며 비웃었습니다. 항복?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아. 우리의 이념은, 우리의 신념은. 닥쳐. 최중령이 차갑게 말하며 부하들에게 신호했습니다. 특수부대원 둘이 다가와 마커스를 결박했습니다. 마커스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부러진 팔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작전 완료. 모든 테러범 제압 또는 사살. 인질 전원 구출. 최중령이 무전기에 보고했습니다.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FBI, SWAT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석현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우리 해냈어. 그래, 해냈다.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살아남은 한국인들은 15명이었습니다. 처음 25명에서 10명이 줄었습니다. 그중 7명은 전사, 3명은 중상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덕분에 100명이 넘는 인질이 살아남았습니다. 로비로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마커스를 끌고 나갔습니다. FBI 요원들이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우 형이 다가왔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대단했어. 형이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우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울어도 돼. 여기는 전장이 아니야. 현우의 말에 민주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사한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업가 회사원 가장이었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내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살았어. 현우는 민준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주는 형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호텔 밖은 혼돈이었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질비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맴돌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생존자들이 하나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요를 덮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민준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강민준 씨? FBI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준은 요원을 따라 임시 텐트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시간 동안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반격했는지, 몇 명을 죽였는지 모든 것을. 진술이 끝났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텐트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사한 동료들을 생각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민준아. 뒤에서 석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괜찮아?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틀 후 라스베가스의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 내부는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검은 리본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사자 7명을 위한 추모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충혈된 눈, 깎인 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매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영빈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존한 한국인 15명, 유가족들, 한국 대사관 직원들, 한국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미국 측 인사들. 국방부 차관, FBI 국장까지 참석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7개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꽃과 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대호, 이준석, 박성민, 정우진, 최영훈, 한재민, 오승철. 민주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었습니다. 묵념이 시작되었습니다. 1분간의 침묵.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묵념이 끝나고 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유가족들이 올라갔습니다. 김대호 씨의 아내가 7살 딸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빠, 여기 계세요? 딸의 목소리가 영빈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 여기 계셔. 아빠 언제 깨어나요? 아빠는 이제.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씨의 약혼녀가 올랐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박성민 씨의 두 아들이 올랐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버지, 저희 잘 지낼게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이 말했습니다. 동생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가족의 헌화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생존자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민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꽃을 놓고 깊이 절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추도사 순서였습니다. 민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은 원고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출장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업가, 회사원, 엔지니어. 하지만 위기의 순간 우리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7명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갈 짐입니다. 민주는 7개의 영정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유가족들이 민준을 찾았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문자를 보냈어요. 강민준 대표님 덕분에 우리가 이길 것 같아라고. 김대호 씨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부장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장님도 자신을 믿어주세요. 민준은 울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그를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백악관 집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스터 강. 당신이 한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대통령 자유훈장.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민준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미스터 강, 당신은 영웅입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돌아가신 7분입니다. 대통령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겸손함이 당신을 더욱 영웅답게 만듭니다. 한 달 후 민준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강민준 대표님, 영웅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정말 고생했어. 엄마. 저 왔어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스베가스 영웅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민준이 이사장, 유가족들이 이사진. 개소식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7 영웅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김대호, 이준석, 박성민, 정우진, 최영훈, 한재민, 오승철. 이 7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시민들이, 심지어 외국에서도 기부했습니다. 박 부장도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그 바람에 작전이 들켰고, 부장님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도 겁이 났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제는 잘 사십시오. 그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박 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벨라지오 호텔 앞에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민준은 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형님들 잘 계신가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200가정을 도왔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유럽인. 저녁에 현우 형과 호텔 옥상에 올랐습니다. 1년이 지났네. 형,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마음이. 잘됐다.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 있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또 다시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국제안전 컨퍼런스에서 연설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준비되어 있다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다녀옵니다. 그 인연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저녁에는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김대호 씨의 딸은 이제 12살 씩씩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이준석 씨의 약혼녀는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박성민 씨의 아들은 사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15년 후 민준은 61살의 이사장직을 김대호 씨의 딸 서연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되어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만드신 재단을 잘 이끌겠습니다. 믿어요. 당신 아버지처럼요.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7개 묘비. 형님들, 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15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님들이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게. 민준은 묵묵히 그들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형님들, 이제는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네요. 왜냐하면 형님들은 항상 제 마음속에 계실 테니까요. 오랜 시간이 또 한 번 흘러 라스베가스 영웅 기념관. 민준의 동상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준 1979-2045. 그는 평범한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기념관에는 매일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이 그날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정말 영웅이에요? 그럼. 진짜 영웅이지. 저도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넌 뭐든 될 수 있어. 80이 넘은 석현은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8개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민준 형. 저 왔습니다. 석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6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곧 형님들을 뵐 것 같습니다. 석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님들 덕분에. 민준 형 덕분에. 석현은 묘비를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형님들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갈게요. 그때 다시 만나요. 그리고 함께 웃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석현은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셔서. 사랑합니다. 석현은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묘지에는 8개의 묘비만 남았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그들은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평범했지만 위대했던 사람들로. 라스베가스 영웅재단은 오늘도 전 세계 3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가정을 돕고 있고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7명의 영웅과 1명의 리더. 그들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고 영화로 만들어졌고 노래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준비되어 있다면, 용기가 있다면, 동료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정신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DNA 속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